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력 분석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세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기획팀의 전희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고영표 선수가 지금 몸을 풀고 있고요. 오늘 선발은 고영표 선수. 이제 전반기를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시즌을 돌입하게 됐는데 이 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우리 팀의 전망을 좀 해달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들어봐 주시고 같이 후반기를 또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반기 저희 팀이 어떻게 네.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뭐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쭉 그냥 5할 이상 승률을 계속 그렇죠. 달성하면서 6월 달에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을 했고 7월에도 잘 마무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2게임 차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위로 마무리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많이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쟁력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게 투수인데요. 투수진이 뭐 리그에서 가장 정상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퀄리티가 전체 1위였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많은 경기당 평균 이닝을 소화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선발진이 구원 투수들의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구원 투수들이 집중력 있게 가장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기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주면서 그 부분들이 팀에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중간 투수진은 이제 월별로 조금 선수들이 활약이 달랐습니다. 4월 달에는 김민수 선수가 특히 이 팀에 기여를 했고 5월 달에는 이제 올해 영입한 안영현 선수가 6, 7월에는 이 박시영 선수, 주건 선수가 또 반등을 하면서 이 팀 성적에 특히 이제 기폭제를 하는 역할이었고 이 결국에는 작년에 우리가 영입했던 안영명 선수와 박시영 선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 중간에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투수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그렇죠. 어떻게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활용을 하는 그런 기용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팀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 포수 장성우 선수도 이 투수의 장점을 이 끌어내는 이런 배합과 올라갔을 때 그런 말 한마디가 뭐 우리 투수들의 어리지만 그런 부분의 시너지를 많이 보여줬던 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발진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6월달 전까지는 이제 쿠에바스 선수나 소영준 선수가 조금 부진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쿠에바스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구위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6월달에 반등을 했고 그 반등이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소영준 선수도 어떻게 보면 기복은 조금 있었지만 한 달 정도간의 이제 휴식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6월 달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거라고 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5명의 선발진이 후반기에도 아마 팬 여러분들께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또 이제 체크하실 부분은 이제 최대 9연전까지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장전도 없고. 근데 결국 이런 부분은 모든 팀들이 조금 더 이 선발 투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은 조금이나 좀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데스파니 선수가 이 4일 로테이션을 들어갔을 때 이 우리 국내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로테이션을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팀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이제 팬분들께서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간 부분에서 이제 또 체크하실 부분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군 제대 선수 엄상백 선수가 네. 이 후반기에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활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팀이 중간 투수 중에 이제 언더 유형, 사이드 함수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년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엄상백 선수가 조금 더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또 이대훈 선수가 복귀를 했죠. 구속이 회복이 되면서 뭐 변화구에 대한 그런 날카로움이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전반기 때도 저희 팀이 중간 투수진이 뭐 리그 정상급을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이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 또한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타자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20년도에 이제 로하스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는데 그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조금 21시즌 초반에는 저희 전력 분석에서도 좀 더 뭔가 어떤 부분이 우리 팀을 이길 수 하는 원동력이 될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팀 선수들이 그 해답을 줬습니다. 바로 출루율인데요. 이 장타 위주의 팀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이 출루율을 바탕으로 한 그런 득점 생산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준을 보이면서 장타 일변도의 득점 루트를 이 출루율로 극복하는 모습이 저 또한 인상적이었는데요. 데이터팀에서 봤을 때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루를 최대한 많이 하고 도루도 적절히 해서 어떻게 보면 선발진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기 때를 좀 다시 되짚어 보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라인업 배치가 이제 강백호 선수가 4번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강백호 선수 앞에 오기 전에 조금 이제 뭔가 맥이 끊긴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벤치에서 빠르게 그 부분을 간파하고 강백호 선수 3번을 배치하면서 그 시점부터 저희 팀이 이제 타격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출루율을 기반으로 이 선수들가 나가면은 그 중심 타선에서 강백호, 뭐 유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해결하는 득점 루트를 만들면서 이 전반기 때는 이제 투수도 좋았지만 타자에서도 선전을 하고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타선에서는 이제 장성우 선수, 우리 포수 장성우 선수가 이제 에버러지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 이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팬 여러분들을 짜릿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 부분이 가장 또 연결이 이제 라인업을 가장 최적화로 써내서 이제 경기를 한 부분이 이 공격 쪽에서는 가장 전반기 때 뭐 뭔가 맞아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성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장성호 선수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같은 것은 뭐 이제 그렇죠. 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타구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현재도 리그 평균 이상의 굉장히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러치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여도가 현재까지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제 배정대 선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장타를 많이 때려내는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번에 배치가 많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담감도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클러치 능력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은 부분들이 팀에는 큰 도움이 됐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여러 타순을 좀 더 쪼개서 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9번 심우준 선수의 역할도 가장 컸죠. 강백호 선수까지 가는 그 출루가 심우준 선수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20년도 때는 이제 전반기 때 출루율이 2할 5리였어요. 근데 21시즌 3할 4푼 1리로 거의 1할 이상의 높은 출루율을 보면서 저희 이제 득점 생산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저는 김병희 선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제 황재균 선수가 가장 높은 생산력을 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불의의 부상으로 이제 공백기가 생겼었지만 김병희 선수가 또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메꿔줬고 앞으로 이 활약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타자는 한 줄 평을 하든 눈에 띄진 않지만 모두가 자기 맡은 바를 다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황재균 선수 부상으로 빠졌을 때 뭐 김병희 선수가 와서 도움을 줬고 박경수 선수가 나갔을 때 뭐 신봉기, 강민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와서 충분히 자기 역할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해줘서 우리 팀이 이렇게 성적을 지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태훈 선수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이게 아차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팀이 그 용병 없이 1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깜빡하고 계셨죠, 하여튼. 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반기 때는 이제 또 신규 외국인 이제 호잉 선수가 오면서 활발한 타격 생산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호잉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비와 주루에서도 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출루 위주의 공격을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호잉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루 능력도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호잉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이제 선수 활용의 기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유한준 선수가 네. 뭐 초반에는 우익수 나갔다가 지명타자로 나갔다 하는데 호잉 선수가 외야로 이제 한 고정 포지션을 잡아주면 유한준 선수의 이 타격 기능적인 능력을 훨씬 더 후반기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박경수 선수도 이제 전반기 좀 막판에 좀 부상으로서 좀 그 경기 출장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후반기 때는 우리 박경수 선수가 출전하면은 또 이제 박경수 선수는 또 장타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또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이 장타력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경수 선수가 지금 뭐 부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트레이드로 오윤석 선수를 영입을 해오면서 출전 시간을 잘 배분해 가면서 그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감독님이 이제 운동할 때 이 이루수 부분에 이제 우리 선수들 많잖아요. 강민구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오윤석 보니까 강민국 선수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야, 너 왜 갑자기 열심히 하냐? 약간 이러는데 결국에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선의 경제 이게 이제 구단에서 트레이드하는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수비 지표가 리그 평균 정도 지금 전반기 때는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황재균 선수라든지 이제 박경수 선수라든지 주전 선수들이 어떻게 불의의 부상으로 공백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후반기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이 건강하게 복귀를 하고 건강하게 풀 시즌을 치를 수 있다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호잉 선수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비하고 주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야에서 호잉 선수가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리그 평균 이상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비 지표 같은 경우도 좀 더 향상이 돼가지고 리그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수들의 성적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 전력 상승 여지가 아직도 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호잉 선수는 이제 주력, 이제 뭐 타구 판단, 이제 송구력, 특히 송구력도 강한 송구를 할 수 있어서 이 한 베이스 진루를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실점할 수 있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후반기에 수비에서 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KT 와서 많이 완전 달라졌는데 네. 와서 그 부분이 어떻게 뭔가 달라졌는지 그렇죠. 그 박시영 선수랑 이제 캠프 때 처음 왔을 때 이야기했을 때는 뭐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떤 구종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떤 구종이 가장 좋니? 던지기 편하니까 지금 가장 주로 많이 던지는 구종을 가장 편하게 던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이 구종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던지기에는 다른 구종이 편한 거죠. 근데 그거의 장점을 자기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 구종을 집중적으로 투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박지영 선수 본인 스스로 내 장점이 뭔지 알고 투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박지영 선수에 대해서. 네. 뭐 주건 선수는 이제 로케이션 부분에서 조금 이 체인지업이 상단 쪽에 몰리면서 이 타자 스윙 궤적에 이런 걸리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5월, 6월 달 되면서 조금씩 낮아지면서 가장 땅볼이 많이 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투수는 뭐 로케이션 부분에서 이 타자를 승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좀 맞을 수 있는데 권희 선수는 뭐 투수 코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그 5, 6월, 7월 달에 이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수영준 선수는 150을 던진 투수가 아닙니다. 네. 140 초중반에서 로케이션으로 갖고 하는 투수 유형이고 그 작년에 이게 비하인드를 또 첫 경기 때 150을 던졌어요. 두산전에 할 때. 송주야 너 150 던져? 자기도 처음 보는 구속이라고 하더라고요. 팬분들도 이제 걱정은 하시겠죠. 작년에 많이 던졌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소영주 선수의 유형은 이제 이 광속구 투수가 아니고 이제 뭔가 로케이션으로 타자를 약한 타구를 잡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슷한 생각이고 네. 소영준 선수가 좋았던 때와 안 좋았던 때를 보면은 구속의 영향도 분명 있지만 로케이션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정말 뭐 몸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현재 모습에서는 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린 선수니까 뭐 팬분들을 분명히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벤치 이제 감독님하고 코치님은 또 혹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있어서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배재성 선수도 작년에 스피드가 안 나왔는데 올해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면 이 성장하는 과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표 선수요. 결국에는 투수들 로케이션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가장 커요. 로케이션이 고영표 선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잡고서 이제 만약에 뭐 직구를 던진다고 하면 몰리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에는 이 자기의 뭐 메커니즘적으로 하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고영표 선수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안정이 되니까 로케이션 부분 또한 안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영표가 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볼넷을 주는 거에 너무 싫다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영표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안타 맞는 확률이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높아요. 그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느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진짜 정면 들어가니까 그게 안타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진짜 좋아졌고 뭐 체인지업은 거의 리그에서 뭐 메이저리그 가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무빙의 이런 궤적을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의 영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팬 여러분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뭐 올림픽 브레이크 기간으로 휴식기를 가졌는데 저희 선수단은 또 브레이크 기간 동안 또 연습과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 후반기를 대비했는데요. 연습 경기 2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스파링 상대가 있었거든요. 빠른 볼을 치면서 이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14안타를 때리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후반기에 이제 경기를 이제 진행해도 되겠다는 이런 몸 상태를 만들었는데 후반기 처음부터 달릴 수 있는 저희 KT 위즈 선수단을 좀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근데 아마 또 이제 우리 KT 선수단은 그 작년에 가을 야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이제 팬 여러분을 초대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저희 KT 위즈 야구 선수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구단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리그 자체가 상위권 싸움은 굉장히 좀 후반기에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순위 싸움을 보는 것도 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브레이크 기간 동안 굉장히 준비를 착실히 했고 경기 감각도 다 많이 끌어올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 준비한 거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고 그 순위 싸움에서 팬 여러분과 함께 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팬들. 위즈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뾰로롱.